떠날 때 헬로 마미 홀로 남은 너무 초라해진 나의 어깨를 안아줄 수 있나요? 저기 멀리 아직 난 본 적 없는 보석 같은 물결이 네, 채팅방에 오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나를 향해 손짓해. 그래도 오늘은 딱 정각이 켰네. 지난번에 제가 그 컨텐츠 이걸 시도했을 때는 정각이 못 열어가지고. 오랫동안 움츠린 날개를 펴고 나를 비웃던 비와 바람을 지나 어딘지 모를 하늘의 끝을 향해 아야이요요 오랜 시간 기다린 무지개를 넘어 나를 외롭게 한 그 섬들을 지나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어딘지 모를 바다의 끝을 향해 아야이요요 커맨더 지아코님은 누구지? 파도도 나를 보는 하늘도 작은 가슴 안에 담아둔 채 날개를 더 펼칠게 어릴 적도 나를 채워줬구나 간직한 채 종이 아, 오늘 무슨 역사요? 네, 방제에 적혀 있어요.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그래서 이게 현충일이 유래됐던 그 고려 거란전쟁 얘기를 좀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푸른 바다의 끝을 향해서 오랫동안 움츠린 날개를 펴고 나를 비웃던 비와 바람을 지나 저거 실시간 하디슈 참 메시지 두 번째 받아보는 건데 참 그 지난번에 제가 홍대에서 했을 때 한번 그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집에서 써보기엔 처음이네. 어딘지 모를 하늘의 끝을 향해 아야이요요 오랜 시간 기다린 무지개를 넘어 나를 외롭게 한 그 섬들을 지나 이번 노래까지 하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어딘지 모를 바다의 끝을 향해 아야이요요 네, 태성쌤도 어서오세요. 노래 거의 끝났으니까 네,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아, 태성쌤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네, 태성쌤께서는 뭔가 닉네임을 보니까 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첫 곡 그래서 거미씨의 아이아이유 요즘 그 신곡인가봐요. 그래서 그걸로 들었고요. 사실 이제 컨텐츠는 비밀이에요. 저보고 나중에 즐겨찾기 추가하라는 거죠. 네, 그 채팅방에 오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네, 업해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그 화요일 23시부터 그 수요일 1시까지 이제 그 2시간에 그 걸쳐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근데 태성쌤님도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시간 정도를 좀 할애를 해가지고 저는 원래는 평소에는 한 이제 좀 심야 시간에 저는 이제 심야 시간에 주로 뭐 일상 토크하고 시사 토크 아니면 중간중간에 약간 뭐 역사 상식 이런 거 방송을 좀 그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제가 좀 다뤄보고 싶은 역사 주제들 그래서 제가 다뤄보고 싶은 주제라는 뜻으로 그 방제를 그 컨텐츠 제목을 사심 역사라고 한 거고요. 네. 물론 역사는 원래는 이제 역사를 보는 그 사람의 마음 그거를 사심이라고 하죠. 네, 정과자님도 계시네. 예, 도노바님도 오랜만에 오시고. 그래서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현충일도 분명 이제 국가 기념일이지만 뭔가 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이게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뭔가 호국의식이 좀 약간 커져가는 시기가 고려 시기거든요. 그때하고 현충일이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현충일 이게 조기를 달죠. 제가 이거 태극기는 그거예요. 절대 이게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지난번 BJ 간담회 때 그날 서울은 네, 한푼이님도 어서 오세요. 그날 서울은 간담회가 끝나고 축구 경기를 봤어요. 그때 응원 도구를 받았기 때문에 태극기가 있는데 보통 조기를 달면 깃발 길이만큼 내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내리면 여기가 밑에가 없어져서 이렇게 국기를 내려요. 근데 이제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낮에 전쟁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전쟁기념관은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깃발들을 다 조기로 내려요. 그리고 이제 국기 개양대가 달려있는 아파트 단지 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대 연병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조기를 달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일주일에 조기를 다는 날이 딱 하루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기 다는 날은 하루. 6월 6일 현충일이 조기를 개항하는 날이고 불규칙적으로 조기를 다는 날이 한 시즌 또 있어요. 이제 불규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가장 부모님 생일이요, 알고 있죠. 다만 음력이라서 매년 달라가지고 매년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요즘 이제 가족들끼리 밴드 만들면 거기에 음력도 다 계산되더라고요. 국가장 시기에는 이제 옛날에는 국장하고 국민장하고 나뉘어 있었는데 국가장으로 통합이 됐죠.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달아요. 한 3일장이 될 수도 있고 5일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기간이나 아니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에도 조기를 달았죠. 이제 공공기관들은 다 조기를 달았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은 국가장 기간에 조기를 달아야 된다는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현충일만 조기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현충일이 언제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이거 차를 타놨는데 스푼을 제가 밑에로 해놨네요. 자, 그렇고 제가 이번에 역사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배경은 제가 전공이 사학과거든요. 이제 역사 컨텐츠 하는 BJ분들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님이 역사교육과 출신이어서 사실 목요일에 역사 스캔들이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안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일요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나님을 아까 저는 뵙고 왔어요. 저는 뵙고 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 한다 그런 거를 알고 계세요. 한나님도 알고 계세요. 사실 아까도 한나님 사전 미팅 때문에 만났고 사실 오늘도 뭐 같이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또 뵙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알고 그쵸? 예. 그리고 망치부인님이 사학과 출신이세요. 망치부인님이 사학과 출신이시고 제가 사학과고 그리고 또 라인양님이 교양 차원의 역사 이야기를 가끔씩 다루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리카 TV에서 역사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BJ가 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있는 거죠. 네, 닉네임들 참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충일이 왜 고려에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제 고려하고 거란이 대규모 전쟁을 한 3번인가를 했죠. 이제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후삼국 시대일 때가 중국 역시 5대 10국 시대여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충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순국한 순국 선열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호국 영령들, 그리고 요즘은 꼭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거 말고도 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소방 활동을 하다, 구조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리기도 해요. 그분들도 현충원에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려하고 거란이 전쟁을 했던 시기는 좀 세력이 동아시아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던 시기예요.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고, 그리고 만주 쪽에는 거란과 여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는 북송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죠. 그렇고, 그렇게 통일을 해서 이제 총 고려하고 거란이 3번의 전쟁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이때죠. 이 사진이 여기 빨간 관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상의 장군이에요. 외교의 달인이었던 서희였고요. 그리고 여기 호랑이 가죽으로 커버를 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소손영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 역사 시간에 그쵸? 이 시대의 사람도 기릴 수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통체적으로 기리는 날이에요. 이제 현충원의 경우는 이제 현충일에 성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 시간 때 흔히 소손영의 고려 침입을 이때 80만 명이 왔다, 그런 게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학과를 진학을 해서 이제 각종 책을 봤을 때 살짝 이게 머리가 충격을 먹었었어요. 이때 소손영이 절대 80만 명을 이끌고 왔을 리가 없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책들에도 있고, 선배들이 발표문에도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당시 소손영의 직급은 동경 유수예요. 이 유수라는 직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손영이 지휘를 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가 보통은 6만, 그리고 해외 원정을 간다고 해서 조금 지원군을 붙여준다고 해도 10만 명을 못 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80만 명을 데리고 왔었으면 수나라가, 물론 수나라는 100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도 유동성 하나 못 깨뜨렸었죠. 그거는 양광이 조금 약간 전략을 못 써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거란이 이때 딱 안용진이라는 곳을 한번 딱 공격을 했는데 져요. 그때 한번 진다? 근데 그거 한번 져놓고는요, 더 이상의 도발을 안 해요. 그리고 줄곧 교선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80만 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겁주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부풀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수나라가 예전에
고구려에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진짜로 동원해서 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오는 병력들은 분명 수십만 명은 데리고 올 수 있다. 약간 그런 약간 겁을 먹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당나라도 신라랑 전쟁을 할 때 실제로 20만 명, 30만 명을 보냈어요. 고구려랑 전쟁할 때도 충분히 그 병력을 보냈고 그랬었고 나중에 그 고려 태조 왕건도요. 그 백제를 마지막으로 공격할 때쯤에 모였던 병력은 10만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막 병력 모으는데 고려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고 고려도 사실 수십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 고려 세 번째 군주인 정종이 그 당시 중국 5대 10국 때 그 5대 중에 세 번째 나라인 그 후진이 그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원래 고려에서 유학을 갔던 그 학자가 거란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고려에 사신을 온 거야.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려준 결과 고려는 거란에 대해 경계하고자 이 광군사라는 특별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그 규모가 무려 3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고려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소순령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는 그 30만 명이 전부 다 북쪽에 있지는 않았겠죠. 그 다 지방이 흩어져 있겠지. 한데 진짜로 수십만 명이 왔었으면 분명 과연 안용진까지만 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서경을 공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경을 공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 이 소순령의 직급이 유수야. 그 유수라는 직급은 중국에서 뭐 태수, 자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어느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냥 그 관직이 그 직급이에요. 지방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직급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올 때 소순령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교선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간파한 서희가 얘네들 왜 계속 안 내려오지? 그리고 때마침 안용진 방어전을 고려가 이겼어. 그렇게 많은 병력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그냥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붙었는데 이긴 거야 고려가. 그래서 서희가 성종을 설득을 해요. 고려 성종을 설득해요. 당시 고려 왕도 성종이었고 거란 황제도 성종이었어요. 거란의 황제 성종은 굉장히 재위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때 강화를 맺으러 가요. 소순령이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를 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거는 뭐 핑계죠. 고려는 뭐 고구려를 잇는 나라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고 태조 왕건 때부터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훈유식조를 아예 왕건이 훈령을 내려버렸어요. 후세 왕들한테 지침서를 딱 내려주고 죽었어요. 거란과 국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거란이 왕건한테 낙타들을 선물로 보내줬는데 그 유명한 만부교 사건 있죠? 다 그 만부교에 다 묶어가지고 다 굶어 죽인 거야. 사심도 유배 보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란은 고려와 동족인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국교를 맺지 않겠다. 그런 논리죠.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예비군이요. 저 작년에 6년 차였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가요. 뭔지 까먹을 뻔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중에 약간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번에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분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돼지 발정제 사건으로 성범죄 미수 행위를 저질렀던 후보하고는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런 논리인 거예요. 잔디님도 오랜만이에요. 그런 논리로 인해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하고는 국교를 맺지 않는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참, 돼지 발정제 사건. 그래서 그때 심 후보님, 심상정 당대표님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하고 아예 말도 안 섞었고, 안철수 전 당대표도 대화는 하되 얼굴은 안 보고 화면을 보고 했죠. 국민들을 보고 하겠다고. 참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서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란 너희를 무조건 싸움을 붙일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빨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홍준표 비유할 말 하잖아요. 라면 국물 라떼님. 그래서 서희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고려와 거란은 육로로 갈 수가 있지만 그 사이에는 여진이 있다. 여진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미쳐 날뛰는 여진을 몰아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거란하고 국교를 맺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압록강 유역에 있는 여진족, 그러니까 여진족들은 그냥 어디 정착하지 않고 미쳐 날뛰는 거고요. 공무원 준비하라고요? 아니요, 저는 공무원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딱히. 네, 태상생 감사해요. 고려가 이제 발해가 멸망한 이후 고구려 땅을 수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북진 정책을 하는 동안은요, 거기는 사실 거란의 영토는 아니에요. 발해가 거란한테 망하기는 했지만, 체험이요? 저는 제가 좀 각종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좀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동강 이북에서 압록강까지는 거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땅이었고 주인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고려는 주인이 없는 땅을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차지하는 거를 거란 너희가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거란하고 국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소순령은 고려에는 80만 명이라고 위협을 했던, 실질적으로는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였던 병력을 싸움 한 번만 하고 철수를 해요. 이렇게 철수를 했고, 이제 고려는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북송하고 외교를 단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994년에. 근데 송나라에는요, 우리는 중화를 사모하지만 이 거란과의 이런저러한 관계 때문에 대놓고 교역은 할 수 없다. 이 점을 천자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요. 그렇고 이제 고려는 본격적으로 이 강동 육주 지역을 그동안 주인 없는 땅에 막 성을 세우고 아예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요새화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때문에 거란은 결론적으로 고려와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고려 땅으로 오려면 반드시 강동 육주 땅을 지나야 됐거든. 외교가 성공을 했고요.
근데 사실 북송도 고려가 이렇게 처신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북송도 이 서기 1000년이 넘으면서, 네, 타이거즈맨님 어서오세요. 서기 1000년이 넘으면서 이제 거란의 성종은 그래 고려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강화를 하고 국교를 맺었으니까 이제 송나라하고의 관계도 정리를 하자. 그래서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이 예고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근데 거란 성종이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북송을 공격하는데 은근히 문치주의라서 군사력을 안 키울 줄 알았던 북송이 저항이 좀 거셌어요. 그러니까 너 해고 그러시던데 그건 좀 드립이고요. 근데 당시 북송의 황제였던 진종이 거란하고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송은 이 후진의 석경당이 연운 16주 지역을 넘겨주는데 그걸 되찾아야 되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 나섰던 거예요. 그거를 노린 거란 성종이 북송 황제한테 강화를 제의를 해요. 아, 이어폰이요? 저 이거는 노래 들을 때 저 혼자 듣는 거 습관 때문에 그래요. 누가 조종 중이라뇨. 저는 최순실과 박근혜 씨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미리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 저는 누구의 아바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기 1005년에 거란하고 북송도 전연의 맹을 맺으면서 거란, 북송, 고려가 이 삼각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거기서 거란은 송을 표면적으로 형님으로 모신다. 그런데 그 대가로 송이 거란에 좀 물품들을 좀 갖다 줘라. 거꾸로 됐죠. 형님 나라가 동생 나라한테 공물을 바쳐요. 그런 관계가 됐어요. 북송이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폐단이 일어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안석 식법개혁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어쨌든 거란은 이 고려한테도 송나라한테도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그 와중에 1009년에 고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하드라마 천추태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천추태후 시대가 딱 이 시기거든요. 딱 이 시기인데 고려 성종이 죽어요. 고려 성종이 죽고 뒤이어서 서희도 죽어요. 근데 이제 목종은 성종의 태자는 아니에요. 원래 고려 광종 천추태후는 아니요, 천추. 그리고요, 원래 고려 목종은 고려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고 경종의 아들이 목종이에요. 성종이 왕이 됐던 이유는 경종이 죽을 당시에 경종의 태자가 너무 어렸어요. 2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경종의 태자가 그때 2살밖에 안 됐을 때라서 사촌동생인 성종이 먼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의 태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태조 왕건이 지시한 왕위 계승 서열이에요. 만약에 목종기 못 낀 거 실화인가요? 이건 좀 드립이 좀 심하신데? 좀 한 번만 더 약간 그런 드립 하면서 책임 갈게요. 그리고 일단은 고려의 왕위 계승 우선 서열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우선 계승하고 이제 맏아들의 아들이 너무 어리다 하면
그 맏아들의 동생이 다음 왕에 있는 거예요. 그런 서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건의 증손자가 목종이 돼요. 근데 목종도 사실 그때도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경종의 부인인 경종의 왕후였던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돼요. 근데 섭정을 하면서 경주 김씨인 김치향하고 찌릿찌릿 눈이 맞은 거야. 정분이 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던 사이인데 이게 남녀 사이로도 눈이 맞아버려서 불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추태후가 김치향의 핏줄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천추태후는 그러니까 이게 폐경이 안 됐던 거야. 폐경이 안 돼가지고 나른이 유니크님 팬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목종은 본이 아닌 엄마가 동생을 엄마가 이게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할 약간 그런 사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치향이 약간 간이 커진 거야. 자기는 경주 김씨이고 그리고 우리 김씨의 신라를 없앤 게 고려다. 그러니 나는 고려의 태후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왕위를 잇게 하자. 근데 문제는 이제 목종이 어려서 아들이 없다 쳐도 이제 그 왕족들 중에서 왕이 그 계승서열이 있잖아요. 그 계승서열 1위가 목종보다 더 어리지만 이제 나중에 현종이 되는 인물인데 목종보다는 어렸어요. 한 왕이 계승서열에 있었는데 거기다 김치향이 그러면 머리 밀고 절로 보내버리자 해서 머리를 빡빡 밀고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갔었고 정권을 만들기 위한 국정농단을 들어간 거야. 그리고 고려의 그 북쪽 국경을 지키고 있던 강조라는 장군이 약간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 일단은 개경으로 군대를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강조의 아버지가 그러니 도읍에 들어와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비를 해 개경으로 가는데 개경으로 가는 도중에 아빠가 낚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직 군사를 일으켜서 개경으로 왔으니까 자기는 역적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왕을 새롭게 세우면 우리가 전국 공신이 된다. 그 제안을 강조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느 전로 피신에 있으면 그 김치향 등 물론 그 말 역시 거짓말이었죠. 어쨌든 목종은 몸을 피해요. 그리고 대량 일당을 처단하고 대량원군을 데리고 와서 현종으로 즉위를 시켜요. 왕을 바꿔버린 거야.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된 거죠.
도망을 다녔는데 강조는 이제 피하자. 그래서 사약을 내려요. 근데 새로운 왕이 나한테 이 명령을 내릴 리가 없다. 어명이 아니면 그러니까 왕명이 아니면 난 사약을 목적을 죽여놓고서는 이제 윗선에는 전왕이 자살했다고 보고요. 강조의 정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싶어요. 근데 그 고려가 그 송나라하고 그 비밀 외교를 맺는 거를 좀 팅은 좀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반말했으시면 시간부터 반발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드릴 거고요. 자, 강조가 건덕지를 준 거야, 자기네한테. 그래서 선전포고를 해요. 거란에 황제가 직접 가겠다고 화장실 한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강조가 직접 쳐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거란 황제인 성종이 하나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또 역사 시간에 알기로는 40만 명을 데리고 30만 명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일단은 거란 성종이 송나라하고의 전쟁에 하나 건드릴 때 겨우 20만 명 갔어요. 하물며 고려 하나 잡겠다고 40만 명을 쓰겠어? 같은 다른 세력들을 대치하는 데는 어떻게 쓰려고, 방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문제가. 역사는 배우면 나중엔 또 아니래요. 근데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역사는 나중에 좀 자료가 좀 고증되는 사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란이 고려를 이제 좀 연구 자료가 더 생겨가지고 그 시대에 그런 거란의 지위 계급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꾸릴 수 있는 병력 이런 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제고를 하게 된 거죠. 고려가 겁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40만 명이 왔다. 그렇게 포고를 해요. 왔는데 그 40만 명이 왔는데 흥화진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요새 하나거든요. 근데 그 흥화진은 압록강하고 접경에 있어요. 그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양규라는 장군이 생각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종은 때마침 이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끝내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기는 개경으로 다이렉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본진을, 그러니까 전 병력을 그 주요 요새마다 병력들을 조금씩 남겨놓고 내려가자. 이 작전으로 바꿔요. 나머지 20만 명을 이제 강조가 지키고 있는 통주성으로 그 이동을 했다라고 10만 명이나 남겨뒀을까? 약간 거기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해서 민족들의 주력 부대는 기병이거든요. 말을 잘 타잖아요, 유목민족들이. 그 초원을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 타니 그러면 한 흥화진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거기를 중간기지 써먹고, 그러면 진짜 20만 명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20만 명일 수도 있다는 게, 북송 공격할 때 20만 명 같지 않느냐. 통주성에는 강조가 무려 이 3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30만 명을 이미 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권자였던 강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요인은 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막겠다 해가지고 행영도통사가 돼서 진짜 통주성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진영에는 이 검차라는 신무기가 있었어요. 앞쪽에는 칼이나 창을 꽂아. 그리고 이 수레 안에 화살부대가 타는 거예요. 전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란 성종은 중앙은 도저히 못. 여기서 이제 강조가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해서 이제 부관들하고 막사에 앉아가지고 스포츠가 있어요. 탄기. 이 탄기라는 스포츠는요, 이거를 우리말로 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조 9단하고 이현은 8단, 그 바둑판 위에서 그 알까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 탄기라는 그 스포츠가 조금 더 좀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 잠깐 그 그래서 강조가 이 탄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 알까기를 하는 동안, 참고로 저는 알까기를 자칭 한 6단 정도? 저는 한 6단 정도? 경찰청 차장님 어서 오시고요. 거란 성종이 적의 측면에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뒤늦게 알고, 정설은 아닌데 이런 썰이 있어요. 강조가 막사에서 알까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관여했던
이 목종의 혼령이 나타나서 강조한테 너는 이제 전왕폐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처럼 그 강조는 사로잡혀서 모포마리를 그 담요로 둘둘 보쌈이 돼가지고 보쌈을 당해요. 이 방심한 건 방심을 한 거고, 강조는 끝까지 그런데 강조의 부관인 이현우는 자기는 거란에게 항복하겠다. 이현우는 살기 위해서 결국 거란의 신하가 돼요. 물론 나중에 거기서 정착을 했 그래서 이 강조가 통주성에서 30만 명을 다 털려버린 거예요. 거란과 효과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주력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력군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보내. 이제 북쪽 지역에 있던 몇몇 장수들을 이제 바로 다음 방어선은 서경이거든요. 1차 방어선이 강동 6조고 2차 방어선은 서경이에요. 서경 장군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항복사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체문이라는 장수가 그리고 거란의 선발대가 왔는데 일단 선발대는 막아요. 이게 된 거란의 성종은 서경을 총공격을 하고요. 안융진 전투에서 승리 그리고 근데 또 저는 조금 피곤하긴 하죠. 사실 피곤한 건 때가 그나마 좀 덜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서경은 안 뺏겼는 게 이때 서경 방어전을 성공한 장군이 강민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장군이에요. 저 방송 이외에는 뭐 야구 기사 쓰고 뭐 인문학이나 뭐 역사 야구로는 기사 쓰고 약간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렇고요. 또 서경의 병력을 또 일부 떼어놓고 자기는 또 길을 돌아가지고 또 내려가요. 서는 이제 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항복해야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청야전술을 쓰자. 개경을 비우자. 식량도 개경을 비우고 몽진을 해요. 남쪽으로 몽진을 해가지고 결국 근데 이때
현종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이 고려사 전료라고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니 무조의 견영이 역인과 함께 활시위를 당겨 이 그 피난하는 도중에 행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가 있어요. 왕의 임시 거처가 있는데 조선의 선조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조선 선조보다도 고려 현종이 그리고 한때는 정체불명의 기습으로 인해서 성종과 목종의 왕후, 두태후 몇 명의 승지들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현종의 왕후 그리고 지체문이라는 다른 신하들이 다 도망갔던 적까지 있어요. 그 거란의 선발대하고 현종이 있던 곳 차이가 안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왕후가 현종의 전왕은 목종이었어요. 그 현종의 왕후 임신 중이어서 뛸 수가 없으니까 황후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옥지 정변을 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현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나 까지 겨우 도망쳐서 갔어요. 그래서 결국 거란은 개경을 않고 한강을 건너서 더 남쪽까지 쳐들어왔어요. 더 남쪽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때 고려가 여기서 사진을 보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남쪽 끝까지 오려면 여기서 수천 리를 더 가야 합니다. 라고 낚시를 해버려요. 내려올 거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면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성종이 고려 왕이 직접 입조를 해라. 해서 그 조건 이게 거란이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고려가 거란은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요. 야채님 별풍선 50개 고마워요. 그래서 거란은 표면적으로 이겼다는 자존심을 세우고 돌아는 가는데 돌아가면서 병력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 돌아가는데 그 양규하고 김숙흥이라는 장군이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후발대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인 그래서 결국 그 거란 성종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물론 양규랑 김숙흥이라는 장군은 이 철수하는 거라 전사했어요. 2차 전쟁 때 흥화진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때 하공진이라는 충신이 인질로 잡혀가요. 하공진이라는 충신이 인질로 잡혀가는데 거란의 성종은 이제 거란의 수도인 동경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양규랑 김숙흥은 전사를 하기는 했는데 거란에게 잡혀가는 포로를 무려 3만 명이나 구해요. 그래서 이 2차 전쟁은 고려도 거란도 둘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거란은 군사들이 많이 죽었고 고려는 땅이 엄청나게 황폐화돼요. 그래서 이때 현종은 1014년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던 장병들의 유고를 집으로 보내줘요. 집으로 보내서 망종이라는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현충이라고 비슷한 시기에 오는 절기가 있어요. 망종이라고 있는데 이 망종에 제사를 지내게 해요. 바로 여기서 이게 현충일이 약간 시기적으로 이제 6월 6일이 된 첫 번째 유래가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유래이고요. 그 이후 거란은 이제 고려 현종이 입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인질로 데리고 갔던 하공진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고려한테 요구를 해. 정 그럴 거면 강동육주 내놔라. 물론 고려가 쉽게 내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3차 전쟁이 또 일어났고